자, 이제 개장 즈음에 항상 뭐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 뭐 즉답으로 풀이하는 게 맞죠. 사실은 뭐 북한 쪽 이슈인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외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또 자본시장 동향이라든지 환율은 아직 조용해요. 일단은 환시 서울이 좀 개장을 해봐야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역외 환율 쪽은 북한 컨트리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재료만 계속 나오는 걸로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 시장을 순서대로 풀면 사실 FOMC는 별 이상 없이 지나갈 걸로 예상은 했는데 뭐 일단 돌불에 좀 덜컥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풀어가야 될 건 풀어가야 돼서 오늘 주제는 점점 더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뭐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노동 자본시장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역시 노동 인력의 큰 감소, 숙련된 인력들이 없어지고 거기를 빠르게 대체하는 게 지금 로봇인데 당장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이슈로 오늘 두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은 어제 3분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400억 원. 연간으로 이제 단순히 곱해봐도 한 1조 원가량 벌어들이겠죠. 물론 연결입니다. 단독은 아니고. 두산은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게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30% 가지고 있고 두산 밥켓을 한 50%, 두산 로보틱스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에너빌리티는 원전이고 뭐 로보틱스는 로봇이고 여기에 이제 밥켓은 뭐 좋든 싫든 간에 네옴시티로 또 묶으려면 묶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원하니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1위, 전 세계 글로벌에서는 5위.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사람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로봇이 자체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은 완전한 로봇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두뇌나 브레인 수준이 로봇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은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근로 환경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고 로봇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 로봇이라는 게 여기 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협동 로봇, 뭐 커피숍,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뭐 용접하는 데까지 다 들어가죠. 그 비교 대상 기업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협동 로봇이라고 칭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연산 캐파가 한 1,000대 정도, 매출액은 90억. 두산 로보틱스는 그 10배인 10,000대 정도 생산 캐파 가지고 있고요. 매출은 370억. 한 매출만 놓고 보면 4배 정도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5천억 좀 안 되죠. 그러면은 4배 곱하면 2조 밸류 주면은 두산 로보틱스 2조 밸류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밥캣, 뭐 기타 등등 두산 테스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산 가치라고 하는 NAV, 순 자산 가치가 한 6조 원을 5에서 6조 원 더 깎아서 보수적으로 러프하게 한 5조 원 준다고 해도 현재 시가총액 1조 3천억 원은 할인율이 70에서 80%, 지주사 일반적인 할인율보다는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스레 좀 많이 했는데 포인트는 로봇인데 두산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어제 주가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 정리하자면 저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각을 정민 차장부터? 네. 뭐 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김혜미 이제 네. 왜 빠졌냐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보면 어제 사실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IT 업종과 같이 조금 동행하는 경향이 좀 강해서 네. 어제는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약간의 이제 좀 눌림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IT 소부장단의 이제 종목들이 어저께 조정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틀 전에는 두산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상승했던 걸 이제 약간 좀 되돌려 놓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정말 좀 무거운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저는 네. 이제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사회 문제도 크죠. 네,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제레미 리프킨의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이제 책 정말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사실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두 분 지금 표정이 지금 벙찐 표정이어가지고 아니, 뭐.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다들 한 번씩은 좀 읽어보셨을 텐데. 못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양극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어떤 저출산의 문제,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은 오늘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다. 네. 강력한 고용시장이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강력한 고용시장이 아니라 노동인구가 너무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진짜 국가 차원에서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뭐 인위적으로 더 낳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노동인구를 대체하는 게 결국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산업계에서도 지금 뭐 삼성이 이제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워낙 이제 산업계에서 좀 강하거든요. 노동 수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협동 로봇 만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보면 가장 이제 협동 로봇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세계 시장 이제 점유율 선두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고 보는데 네. 사람하고 로봇하고 말 그대로 협동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콜라보레이션. 네, 콜라보레이션 맞습니다. 그 협동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은 이제 6축 이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이 들어가고 요게 3차원 공간에서 사용자가 이제 요청하는 대로 이제 위치랑 방향 이제 대각을 이제 이루어가지고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게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로봇과 소형 로봇의 이제 중간 정도의 이제 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계에서 이 유니버셜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워낙 이제 좀 빠르게 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를 여기서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실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수요들을 로봇 쪽에서 이제 다 빨아들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호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된 종목들은 방금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뭐 두산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그 아랫단에 보면 SPG라는 종목 감속기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가 내일 이제 상장이 되고요. 며칠 전에 방송에 출연하셨던 저희 것 같은데, CEO 출연하셨죠. 그죠? 뉴로메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가 딱 지금 협동 로봇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상장이 되면 코스닥 시장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뉴로메카에 대한 이제 관심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세요. 사실 이제 딱 이게 협동 로봇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그냥 딱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렌탈 사업도 하시는 것 같던데. 네네. 그래서 내일 이제 상장이 되면은 뉴로메카까지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뉴로메카가 들어와서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협동 로봇 시장에 이슈가 되면은 좀 관련 기업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이 사실 그렇죠. 탑이죠. 네. 뭐 시장 규모 면에서는 두산. 두산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산이 지금 시총이 되게 큰 종목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시총이 1조 중반밖에 안 1조 되거든요. 3천억. 정말 가벼운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뉴욕에서 이제 FOMC 이벤트 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10월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24만 명 가량 늘었죠. 월가 예상치가 한 19만 명인데 그보다 한 4, 5만 명이 더 늘었는데 네. 내용을 열어봤더니 미국의 이제 리쇼어링, 미국 내에 다 들어와서 생산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가가지고 지금 생산한다 그러고 그럼 노동도 다 그쪽으로 가겠죠. 국내는 소는 누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노동시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됐죠. 저도 그 뭐 책을 점점 한번 더 가속화되는 읽어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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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노동시장 그거요? 네. 노동의 종말. 노동의 네, 종말.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네. 일단 뭐 로봇이라 하면 뭐 그 성장성과 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주식시장에 녹여야 되니까 저는 이게 좀 시야를 확 좁혀가지고 그러면 무인 방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15일 출시된 ETF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로봇을 이렇게 풀자고 하면 끝도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냥 딱 종목 위주의 15일 드론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이걸? 아니요, 그냥 뭐 기존에 있었던 종목에서 그냥 수급적으로 일단 저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뭐 엊그제 이제 그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됐었는데 상장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뭐 종목들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한 5거래일 정도 전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고 뭐 그 특징이 이제 동일 가중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 가중으로 밀어 넣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가 오히려 출시된 이후에 조금 이제 굼뜨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일 날 이제 모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를 합니다. K 로봇 관련된 ETF를 출시를 하는데 뭐 보면은 이게 과연 로봇 ETF야 할 정도의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 딱 박아놓고 뭐 KT, 기아, 뭐 현대차, SK텔레콤 이런 것들 쭉 뭐 네이버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고 쭉 있고 뭐 SDS 있고 뭐 이런 것들은 ETF가 만들어진다 한들 수급 유입이 들어온다 한들 이렇게 이 이슈를 이렇게 주가를 들어올리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좀, 네. 이제 좀 무거운 종목들은. 그래서 좀 관련된 종목들을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게 과연 로봇일까? 뭐 보면 그냥 스마트 머신 아니야? 라는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좀 몰고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다 끼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로봇 하니까 지금 닭 튀기는 로봇만 계속 나오는데 사실 아침에 등장한 이슈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럼 빠르게 적용해 봅시다. 네, 네. 방산, 로봇 이렇게 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보면 이제 드론 쪽으로 가겠죠. 드론, 네, 무인 그리고 드론. 방산도 이제 제가 갔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박람회를 갔었는데 네. 국내 업체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옛날 RC카에 조금 더 이렇게 뭐 또 통신까지 다 연결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ETF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드론 쪽으로 좀 없나요? 네? 드론 뭐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계속.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사실 이제 직립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군사용 로봇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그 군사용 로봇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그 뭐 드론 이슈가 뭐 이란산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렸네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대공방어 시스템에 레이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레이저와 로봇 이런 건 또 그거 아직 좀 먼 얘기로 봅니다. 먼 걸로. 비호복합은 빈살만 왕세자가 사러 올 겁니다. 네. 네, 사러 올 거. 지금 또 이란하고 또 안 됐잖아요. 이오테크닉스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진행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방산이라서 내용 접근이 안 돼요. 정보 접근이 안 되니까 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좀 비밀 사업은 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ETF 출시 전까지는 로봇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고요. 종목으로는 2.56%가 편입이 될 예정으로 있는 이제 로보티즈 좀 네. 눈에 띄고요. 아까 짚어주셨던 SPG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로봇 ETF 출시 전에는 가장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SPG와 로보티즈. 그리고 하나 더 더한다면 우리 뭐 앵커께서도 옛날에 일발장전 하셨고 김영익 매니저도 이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 주셨던 SP 시스템스 같은 그런 종목도 좀 확장성. 그래서 총 3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자회사 DMI가 있는데 여기가 수소 드론 업체래요. 자회사 지분도 100% 가지고 있는데 두산은 참 많은 것들을 하네요. 그러니까 내용 혹시 궁금하시면은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왔으니까 지주사 두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오늘 주제는 로봇이라는 노동시장을 연결했지만 사실 군사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슈가 등장을 하니까 네. 방산 이쪽도 로봇이 많이 대체하겠다. 뭐 그쪽으로 가야죠. 뭐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중심으로 해서 뭐 SPG 시스템 또 아까 얘기하신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